안녕하세요. 2025년 8월 7일 목요일 보내주신 시장 분석 자료 같이 보면서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볼 거는요. 나스닥이나 S&P 500 같은 주요 지수들 움직임, 그리고 개별 주식들, 램리서치나 앱러빔, 컴포트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 흐름, 또 반도체 섹터 소식까지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시장 이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하죠. 오늘 시장 보면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였어요. 특히 나스닥하고 다우가 좀 다르게 움직인 게 눈에 띄는데요. 네, 맞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강했다가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0.4% 상승으로 마감했거든요. 그래도 플러스 마감이네요. 네. 기술적으로 중요한 게 단기 추세선인 21일 이동평균선 위는 지켜냈다는 점이에요. 이게 좀 의미가 있고요. 다만 저항선, 한 21,400선 근처에서는 여전히 좀 부담을 느끼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다른 지수들은요? S&P 500이나 다우는 어땠나요? 반면에 S&P 500은 거의 보합 수준에서 끝났고요. 다우존스는 0.5% 하락해서 44,000선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다우가 좀 작겠네요. 네, 그래도 중기 지지선으로 보는 50일 이동 평균선은 아직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나스닥보다는 약세가 두드러졌죠. 러셀 2000 중소형주 지수도 비슷하게 0.5% 하락했고요. 그러니까 기술주 쪽은 괜찮았는데 전통 산업이나 중소형주는 좀 힘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차이가 왜 나는 걸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실적 시즌이 괜찮았잖아요. 이게 특히 기술주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또 금리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 차이도 있을 수 있겠고요. 네네. 이런 지수 간의 차별화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특정 부분에 대한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런 혼조세 속에서도 반도체 섹터 있잖아요. SMH, ETF? 네, 반도체. 이건 시장보다 훨씬 강하게 1.6%나 올랐다는 거예요. 반도체 쪽은 뉴스도 좀 있지 않았나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같은 거요. 관세 얘기도 나오고 인텔 CEO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을 조건으로 반도체 수입품에 100% 관세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했고 또 인텔 CEO 해임까지 거론하면서 인텔 주가는 실제로 3% 빠졌어요. 그런데도 섹터 전체는 올랐다. 신기하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SMH ETF는 오히려 상승했단 말이죠. 이건 뭐랄까 특정 기업의 문제보다는 섹터 전반의 펀더멘털, 예를 들면 AI 수요가 계속될 거라는 기대감 같은 게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하, 시장이 개별 뉴스 하나하나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큰 그림 속에서 개별 종목들 움직임도 한번 보죠. 먼저 반도체 장비주, 램리서치, LRCX요. 3.4% 올랐는데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좀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오는 건가요? 네, 램리서치가 실적 발표하고 51선까지 밀렸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좀 더 장기 지지선인 10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딱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10주선이요? 네, 차트상으로 보면 4월 저점 이후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가 좀 건전하게 조정을 거치고 지지선에서 반응하는 거라 이건 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개선세가 확인됐고요. 현재 10주선보다 한 3.6% 정도 위에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들어갈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평가됩니다. 네, 다음은 앱러비인 APM인데 와, 이건 12%나 급등했어요. 이건 정말 눈에 띄는 움직임인데요. 앱러비는 그 앱 개발사들 수익화랑 마케팅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잖아요. 이번 급등은 분기 실적이 정말 예상을 확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얼마나 잘 나왔길래요? 순이익 성장률이 세 자릿수로 다시 가속화됐고요. 매출도 무려 77%나 급증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중요한 저항선을 딱 깨고 올라가는 돌파, 브레이크아웃이 나온 거죠. 와, 77%요?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상승 흐름을 잘 유지했다는 것도 매수세가 아주 강하다는 증거고요. 한동안 좀 시장 대비 부진했었는데 이번 실적을 계기로 다시 투자자들 눈길을 확 끄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컴포트 시스템즈, FIX 좀 보죠. 냉난방 공조,
HVAC 회사인데 특히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 때문에 AI 관련주로도 좀 엮이죠. 이 주식은 근데 몇 주 전에 이미 한번 크게 올랐었네요. 네, 맞아요. 7월 25일 실적 발표 날 22%나 급등했었죠. 그 후로 주가가 거의 안 움직이고 아주 좁은 범위에서 옆으로 기고 있어요. 횡보하고 있는 거죠. 네, 숨 고르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단기 추세선인 1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그 올랐던 상승분을 잘 지켜내고 있거든요. 이건 매수세가 주가를 아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런 패턴을 3주 타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3주 타이트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뭐 드래프트킹스나 핀터레스트 같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쭉 예정되어 있으니까 계속 시장 관심은 이어지겠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나스닥 중심의 시장 회복력이 좀 돋보였고요. 또 부정적인 뉴스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는 강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램리서치가 지지선에서 반등하고 에블러비는 실적 덕분에 강하게 돌파했고 컴포트 시스템즈는 급등 후에 힘을 모으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들이 섞여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이런 개별 주식들의 기술적인 위치 있잖아요. 뭐 지지선에서 반등한다든지 램리서치, 저항선을 돌파한다든지 에블러빈, 아니면 특별한 패턴을 만든다든지 컴포트 시스템즈, 이런 것들을 시장 전체 맥락하고 같이 파악하는 게 당신의 투자 분석에서 기회랑 위험을 가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는데요. 컴포트 시스템즈 같은 경우 직접 AI 칩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냉각 시스템이니까요. 예. 그런데 데이터 센터 냉각이라는 어떻게 보면 AI 인프라의 한 부분을 맡으면서 엄청난 수혜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AI 기술이 이렇게 막 확장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거나 주목하지 못한, 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 AI 혁신의 혜택을 보고 있을 또 다른 숨겨진 분야나 기업은 없을까요?